벌과 나비. 둘 다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벌을 보면 도망가고 나비를 보면 따라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벌처럼? 나비처럼? 살다 보면 하나의 단어가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읽어주는 아빠 세이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9번째 이야기는 키워드로 본 단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통찰. 작고 느린 엘리베이터 때문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해결책은 고가의 빠른 엘리베이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거울 하나였습니다. 거울을 설치하자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느려서 지루했기 때문이었는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느라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 다른 각도로 보는 순간 생깁니다. 그게 통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단순. 단순하면 강합니다. 단순해야 더 강해집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덜어낼수록 남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스티브 잡스도 워런 버핏도 단순함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용서. 용서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인가? 상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만 그 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병.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데 밀어붙였습니다. 아프면 멈춰야 하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다 병이 왔습니다. 그제야 멈췄고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병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세계로 나오너라. 그래서 바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돼 다행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사. 이보다 쉽고 간단하고 돈 안 들면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귀찮아서, 먼저 하기 싫어서. 그 작은 용기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섯 번째, 말싸움. 말싸움에서 상대를 누르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긴 게 아닙니다. 잃은 것입니다.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순간 상대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진짜 이기는 방법은 지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파티션. 파티션은 나를 경계 지워줍니다. 답답함보다 안정감이 더 큽니다. 그런데 낮은 파티션은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들여다보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파티션을 아예 없애는 게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경계가 가장 불편합니다. 어정쩡한 경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확실히 열려있거나 확실히 닫혀있거나. 여덟 번째, 칭찬과 평가.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남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사람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치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칭찬도 평가도 남이 그리고 시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용기와 두려움. 용기 있는 자와 겁쟁이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피하느냐 맞서느냐입니다. 두려운 건 똑같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설적인 복싱 트레이너 커스 디마토는 말했습니다. 영웅과 겁쟁이는 차이가 없다. 둘 다 느끼는 건 같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칠까 두려워한다. 단지 무엇을 하느냐가 다르다. 용자와 겁쟁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차이입니다. 열 번째, 고집과 똥고집. 고집은 아닌 걸 알면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똥고집은 아닌 걸 알게 된 뒤에도 계속 고집합니다.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고집은 신념이고 똥고집은 자존심입니다. 신념은 방향을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은 체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고집이고 용기입니다. 11번째 키워드. 쉼과 놀이. 쉬어야 할 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재밌으면 그게 노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급함도 속상함도 줄었습니다. 논다는 게 뭘까요? 마냥 놀러가고 여행 가는 것만 노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을 재밌게 즐기면 그게 노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12번째 키워드. 벌과 나비. 벌은 부지런합니다. 앞만 보고 꿀을 몰고 저장하고 집을 지킵니다. 탄탄하고 정교한 철옹성 같은 집, 영양가 만점의 꿀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들 무서워하고 멀리합니다. 나비는 꿀을 모으지 않고 집도 없고 나폴나폴 여유있게 날아다닙니다. 독침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벌처럼 살 것인가, 나비처럼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육아. 오늘도 육아로 힘들어하는 인생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와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놀고 더 함께하면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이만한 선물은 없습니다. 더 크면 늦습니다. 그리고 그땐 없습니다. 지금뿐입니다. 아들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살아보니 이렇더라 코너는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